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첫 평양 방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을 다해 대화하고 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최초로 비핵화가 정상 간의 공식 의제로 등장한 만큼 그 결과가 합의문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2박 3일간의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이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3차 정상회담 하루 전인데 지금의 한반도 국면 하루 전인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기대도 크고요. 또 그것과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기대는 대통령께서 지금 꽉 막힌 북핵 문제 교착 국면에서 어떻게 본인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 역할이나 촉진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호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김 위원장을 설득을 하고 이번에야말로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그 결단을 촉구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편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끝내 고집을 또 꺾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실 회담을 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대화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에 어떤 합의를 한다면 뭐 실력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꽉 막힌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이번 정상회담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앞으로 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실질적인 또 다른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또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제대로 가져오는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 평화를 위해서는 역시 이 비핵화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또 전달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회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판문점 선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다시 한번 남북 지도자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차 회담 때는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오전 10시면 내일 순환공항에 문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 그 앞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생각도 동일하신가요?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번 3일간, 2박 3일간의 일정을 쭉 설명을 했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확증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나온다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갔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깜짝 나왔고요. 영접을 나왔었고, 이번 같은 경우 일정에 보면 공항에서 영접 행사가 있거든요. 지난번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부분은 평양에 오시면 참 잘 모시겠다. 또 특히 5월 26일 날 통일각에서 회담을 할 때 아주 짧은 동선에서 약식 의장 행사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평양에서 하면 판문점에서 우리가 의장 행사 우리도 약식으로 한 거거든요. 예. 이건 아마 좀 뭔가 성대하게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빠진다면 아무리 성대하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무산되고 결국은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특사가 방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시다. 그래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늦추지 않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역시 북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중재 역할을 했고 대화의 자리까지는 성사가 됐는데 정작 알맹이인 비핵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이제 이 물꼬를 다시 터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일 거예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 문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유엔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국제사회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고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확답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문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오른 비핵화 문제 잠시 뒤에 좀 논의를 해보고요. 저희 일단 좀 의전 문제에 좀 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자면 2000년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파격적인 장면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6월 10일 날 그때 6.15 정상선언이 나오는 그때 보면은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한 두 차례 보여줬습니다. 과거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공항에서 아주 영접하는 이 과정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고 또 승용차를 함께 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타고 가는 승용차에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타서 네. 대화를 나누면서 한 30-40분 동안 이제 이동을 하는 이 과정도 파격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어떤 파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이 이 연도에 나와서 아마 꽃수를 흔드는 그런 환영 행사도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도에서 내려서 아마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할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정도의 파격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예.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실제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남이 아니고 세 번째 만남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미를 둔 그런 파격적 행보들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난번 2000년, 2007년도 그 첫 만남들 보면 상당히 좀 딱딱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상당히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생중계 여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일단 생중계가 되긴 하는데 평양에서의 생중계다. 사실상 처음인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북한의 어떤 그 보도 특징을 보면 생중계는 잘 안 하거든요. 일단 그걸 편집을 해서 자기들이 내보내고 싶은 것만 골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특징이고 막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4.27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상당 부분 생중계가 됐거든요. 예. 과연 북한이 수용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북한이 수용을 했어요. 아마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뭐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고 예. 네. 또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트럼프 트럼프도 대통령과 만났고. 직접 만났고 또 시진핑 주석과도 3번이나 물론 그거 생중계 시진핑 주석 만난 거는 뭐 좀 다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도 북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예. 또 환영 장면, 그리고 이제 첫 회담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송이라든지 예. 환영 만찬이라든지 이런 주요 장면들은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읽어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 오른편에 보여드리는 네. 모습이 남측 커졌습니다, 선발대가 화면이. 도착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남측 선발대가 뭐 평양 고려 호텔에 프레스 센터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뭐 하실 말씀 지금 있으시다고요? 이제 우리 방송 차량이 한 5대 정도가 예. 지금 평양으로 갔습니다. 생중계의 효과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예. 이 생중계에서 가장 수혜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 전 세계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한 시선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2번의 이 생중계의 경험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들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노출이 됐었거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생중계의 효과를 많이 누리려고 할 겁니다. 결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 또 북한의 모습을 물론 뭐 생중계라고 해서 북한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생중계를 보다 많은 부분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사실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 시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좀 평양 화면들도 보일 거고요. 이런 네. 부분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이 부분 어떻게 물론 생각하십니까?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체제 네. 그리고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동안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싱가포르에 가서 했고 첫 번째는 판문점에서도 남측의 평화의 집까지 내려와서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공간과 북측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물론 그것은 뭐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또 북한의 평양 주민들이 다 정상적인 주민들이고 본인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다. 이것을 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아마 의지를 실천하면서 생중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좀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산행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산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나에게 꿈과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개마고원을 예. 트레킹을 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아마 내가 퇴임을 하더라도 티켓은 준비해 줄 걸로 믿는다라고 예. 해서 이제 좌중에 웃음을 사기도 했는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산을 좋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제 외형적으로 봐도 산 좋아하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예. 산을 올라가기는 아마 매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깜짝 예를 들어 도보다리 같은 그런 평평한 곳에 함께 이렇게 거니는 산책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산에 이렇게 올라 함께 트레킹을 하는 것까지 하기는 좀 물론 본인이 뭐 젊고 건강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무리한 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국제사회가 뭐 인권의 최악의 국가다. 네.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참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해도 우리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날 좋아하고
또 우리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그런 싶은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그런 그것과 연관된 네. 그런 이 행사, 깜짝 그런 행사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교수님 듭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4.27 정상회담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도보다리에서의 40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남북 정상이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할 거라고 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종석 실장께서도 돌아오는 날, 예. 그러니까 20일 날 오전 일정이 끝나고 나서 네. 어떤 특별한 양 정상의 뭔가, 예. 친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저는 있다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는 예. 그것도 굉장히 그 예전부터 대동강변이 아주 멋진 곳이거든요. 평양을 예전에 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아주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대동강변을 걷는달지 또는 단군릉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예. 동명왕릉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군릉을 가는 것은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같은 장소를 함께 민족의, 그렇습니다. 단군의 자손. 그러면 또 북측에서 단군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동명왕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는 지금 을밀대 같은 곳이 북한의 평양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문화재로서는 최고의 문화재가 을밀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을밀대를 산책한다 할지 또는 쑥섬유원지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 달에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김구 선생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김구 선생과 그 김일성 주석이 장기를 두던 곳입니다. 그 쑥섬유원지가 대동강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전체 섬 전체가 유원지인데요. 거기를 거닐 가능성도 있다. 뭐 저는 한 4-5군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한 곳만 한번 꼽아봐 주시죠. 예. 그것은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단군릉이 일단 상징성이 있을 단군릉. 것 같고요. 쑥섬유원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5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디를 방문할지는 이제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퍼스트레이디의 존재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또 어떤 친교 일정들 수행할지도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보 이상보다는 이미 발표를 했죠. 임종석 실장이 일정을 쭉 발표하면서 예. 이제 첫날이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오찬이 환영 행사, 그다음에 오찬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정상회담으로 들어가는데 정상회담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병원 또 만경대 소년 학생 소년 궁전이죠.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빼어난 영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소년, 소녀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아마 그런 곳이 이제 학생 소년 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일정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퍼스트 레이디들이 함께 하면서 따뜻한 모습을 함께 연출하는 그런 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특히 김정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예. 김정일 같은 경우 사실 혼자 활동을 많이 했고 네. 두 분 정상에 갔지만 사실 부부가 함께하는 일정은 없었죠. 노출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판문점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역시 그때보다 훨씬 더 확대된 예.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특히 뭐 아동병원 같은데 아주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또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 이미 합의돼서 발표가 됐으니까요. 예. 네. 아마 이제 우리가 보는 것만 남아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예정된 일정 외에 뭔가 또 김정숙 여사면 유쾌한 정숙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뭔가 파격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글쎄요, 뭐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음악과 연관된 이벤트 또 예. 그런 장소의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관련 논의인데 어느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워낙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 부분 외에 네.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왔으면 좋겠다. 비핵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이 이야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제대로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역지사지의 자세로 트럼프 김정은의 두 사람의 입장들을 좀 더 조율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미 간의 현재 난항에 빠진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양 지도자들의 어떤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뭐 그 부분이 역시 가장 중요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비핵화 논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생각도 그럼요. 비슷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입니다. 결국 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핵 문제 때문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제재도 풀리고 북미 관계도 개선이 되고 평화 체제도 이루어지고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드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단을 내려라. 이번에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내가 우리 재벌 총수들 다 끌고 와서 앞으로 정말 남북 관계 우리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노력한다. 결단만 내리면 내가 바로 미국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구도로 약속을 받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합의문의 일부 또 구체적인 표현들이 담겨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특히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더 가시적인 합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그런 걸 받아오면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합의다라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